최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기파학문회원 우리 분당 직영원 초중등 설명회 할게요. 개강은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개강을 하고 테스트는 11월부터 이제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설명한 내용이 많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가볍게 이제 제 얼굴 확인하고, 15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얼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EBS하고 이제 강남구청 이런 데서 수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수업을 하지 않지만은 과거에 우리 그 주로 고등학생 중심으로 수업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파학문회원하고 이제 국풀국어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풀교육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기파학문회원과 국풀학원 그리고 이제 출판 교재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송파 문정동에 이렇게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굉장히 그 많은 친구들이 우리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은 굉장히 그 훌륭하다. 그래서 요런 책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결국 이제 문해력이 이제 향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시가 이제 뭐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현재 입시는 수시와 정시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 중학교 2학년 아래 애들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수시는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 있고 수시에 이제 논술 위주 전형이 있지만은 이 논술 위주 전형이라는 거는 보통 고3 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수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3 가서 내가 논술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때 공부 한 길게는 1년, 짧게는 여름방학 한 6개월 정도 해도 충분하다. 수능 실력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부 위주는 이제 우리 교과와 이제 종합이 있지만은 사실 교과만 쓰기가 힘들어요. 종합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수시라는 거는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교과 관리라고 해서 우리 생기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수능 최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2028 입시부터는 이 수능 최저가 이제 강화될 거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까지 한마디로 내신도 잘하고 생기부 관리도 하면서 수능도 완벽하게 관리하는 모든 거를 다 하는 그런 아이가 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 그래서 내신이 좋으면 수시로 가는 거고 그 중에서 수능이 좋으면 정시로 가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근데 또 정시도 지금 서울대가 이제 교과를 이제 반영하고 내년에 이제 고대가 반영하고 후년에 연대가 반영하고 그래서 2028 우리 입시의 얘네들부터는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정시도 내신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근데 한 2등급 이내 정도로 볼 것 같아서 2등급이라면은 이제 우리 바뀌는 내신에서 2등급은 현재 4등급이거든요. 그렇죠? 4등급 관리를 하면은 큰 무리는 없겠지만은 어쨌거나 정시도 그 내신을 반영을 하게 되는 분위기로 이미 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전형 유형별 비율 분석 한번 해보면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주요 15개교, 서울의 주요 15개교는 학생부 교과, 거의 뭐 내신만 보는 거, 그걸로 한 10% 정도 애들이 간다. 학생부 종합으로 한 30% 정도 애들이 간다. 그리고 이제 논술 한 8% 가고, 정시는 지금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정시는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 교과가 한 10% 가는 거고, 종합은 사실 또 자사 특목 애들이 많이 가니까 한 30% 가고, 정시는 대부분 누가 가요? 재수생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재수생들의 정시에서 한 우리 주요 15개교는 정시에서 재수생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시가 50%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20%가 이제 재학생들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되죠. 20%, 10%, 30%, 20%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또 20%라고 해서 정시가 이제 적어 보이지만은 그 20% 애들이 대부분 누구냐? 대부분 이제 20%의 그 재학생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권 애들이 대부분 정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도 상당히 많은 비율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는 이제 대부분이 많이 이제 없어졌고, 가장 중요한 게 내신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세트, 그 생기부 관리는 이제 중학생들, 그쵸? 중학생들부터 이 세트 관리를 해보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이제 교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더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뭐 보고서 같은 것도 좀 작성해 보고 이런 활동들을 중학교 때 좀 해보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크게 어렵지 않다. 예. 그리고 이제 교내 활동은 여기 자동 봉진이라는 교내 활동 학교에서 하는 거 열심히 따라하면 되지만 반드시 그 진로하고 연결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열심히 따라하면 된다. 어쨌든 간에 이건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개편안 같은 경우는 달라진 게 없어요. 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예, 9등급이 5등급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뭐가 달라지냐? 달라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1등급이 4%였다는 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 4%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1.0 등급이 있어요. 1.0 등급 대신 그 1.0 등급이 현재는 전교 1등, 2등입니다. 1.0 등급이. 그러면 이제 그 1.0 등급이라는 아이들이 현재는 이제 서울대나 이제 의대를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근데 이제 바뀌는 이제 얘네들에서는 이제 1.0 등급이 10%까지는 아니에요. 예, 한 6% 정도 됩니다. 6%. 예. 그러니까 6% 정도 되면은 250명인 고등학교에서 전교 15등까지가 1.0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과거에는 1.0이면은 그 학교에서 걔가 전교 1등이라는 걸 확 알 수 있는데 이제 바뀌는 입시에서는 전교 1.0 등급이 전교 15등인 거죠. 예. 서울대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한마디로. 전교 15등과 전교 1등은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일반고 전교 15등이 그 스카이 못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은 상관없이 쭉 나열됩니다, 그냥. 그래서 전교 1등에서 15등이 같아진다. 딱 그거 하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교 1등부터 15등이 같아지면은 되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다 전교 1등 할 건데. 나를 전교 15등과 같이 평가를 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은 이제 수능, 반영하겠죠, 대학에서 뭐. 그래서 수능이 강화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능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제 그 내신과 생기부까지 이제 반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생기부와 수능을 반영해? 그러면 생기부와 수능이 강한 데는 어디야? 자사특목이야. 해서 자사특목이 뜬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최상위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전교 15등 이후는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전교 15등 이후는 상관이 없어. 근데 전교 15등이라고 하면은 반에서 한 2등 정도가 전교 15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충, 그쵸? 반에서 2등도 쉽지 않은데. 반에서 1등 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이요. 3등부터는 필요 없어.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자사특목을 그러면 가가지고 어쨌거나 전교 15등 안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 받으려면. 맞죠? 자사특목 가서 전교 이제 50등 하는 또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자사특목 가서 뭐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차이다, 요거는. 맞죠?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전교 한 15등이 전교 1등하고 비슷해졌다, 성적이. 그래서 대학에서는 수능을 보든지 생기를 보든지 면접을 보든지 뭐 이런 거 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수능 같은 경우는 뭐 바뀐 게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어는 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국어는 똑같아요. 예. 국어는 그냥 바뀐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뭐 요거 심화 수학 요거 채택하냐 안 하냐 12월 달에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심화 수학 하면은 뭐 그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수원 수투 확통을 공부하고 또 미적분 기하까지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또 우리가 절대 평가라고 우습게 보지만 사실 요거는 문이과가 같이 보니까 문과 애들이 아무래도 좀 깔아주는 애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 이과 애들만 보니까 치열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선택되면 이제 수학은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지 뭐. 그렇죠? 수학하고는 뭐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예. 그다음에 이거 사탐과 탐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예, 옛날에 했던 거.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문과 애들은 과학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과 애들은 사회 공부하는데 통합과학이 그 중등 과정이잖아요. 중등 과정. 그래서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과탐의 영향력은 많이 줄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저는 이거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발표될 거라는 걸 받았는데 그때 얘가 색칠돼 있었어요. 절대평가로.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계속 논의를 했던 거지, 얘는. 예, 절대평가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수능을 이게 수능이 이제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어, 이제. 수시에서. 그렇죠?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되고. 사실 정시에서 내신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자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퇴하고 그냥 수능 공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내신 반영해야 돼, 자퇴 안 하려면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죠.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내신과 수능에서 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은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예. 내신도 이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결국은 암기 과목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거는 8, 90%고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1등급이 10%잖아요. 그러면 반이 25명이면 몇 등 해야 돼요? 2.5등 해야 되잖아요. 2등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반에서 2등만 1등급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100점, 국어 100점짜리 애들이 반에서 한 대여섯 명 돼버려. 그러면 안 되죠. 등급이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짜리는 거의 안 나오게 하거나 한두 명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문제가 바로 변별력 문제인 거예요. 국어에서 변별력 문제라는 건 뭐냐? 낯선 지문을 해석하게 하거나 이 개념을 적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포인트로 중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수능은 문법은 저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본 베이스가 기본 개념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은 둘 다 뭐냐? 이 문해력이에요. 왜? 다 처음 보는 문학 작품, 처음 보는 비문학 작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게 뭐 문학적 감성 이런 거 아닙니다. 비문학처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결국 문학과 비문학을 다 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 중등 과정에서 이 문해력을 엄청나게 이제 끌어올려 놓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개념을 달달달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초등 기판학에서는 문법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왠지 초등에서 문법을 해야 될 것 같아, 느낌에. 자음동화, 국외음악, 음절의 끝소리 해야 될 것 같아. 초등학교 때 그걸 왜 해요? 문 나가면서 잊어버릴 텐데. 그래서 그런 문법 과정 초등학교 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암기는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은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 어떻게 최대한 우리가 끌어올릴 것이냐가 핵심인 거죠. 끌어올려 놓으면 글을 잘 읽어 뭐든지. 읽으면 주제를 금방 파악하고 근거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애가 돼버렸어, 얘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인강 보여주고 지식 그냥 넣게 하면 됩니다. 지식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내대한 낙생고로 갈 건데 거기가 천재교과서를 쓴다니까 천재교과서를 지금 공부해. 뭔 의미가 있어요? 다 잊어버릴 텐데. 예. 내신이라는 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내신은 어차피 내신 기간 1달 반, 길면 2달, 그 동안에 달달달 외우는 게 내신입니다. 근데 내신에서 변별력 문제는 문해력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지. 근데 문해력이라는 건 내신 기간 1달 반, 2달에 달달달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글을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기를 거냐, 이걸 어떻게 기를 거냐, 그거를. 예. 그거를 기르는 게 이제 여러 방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독서지만은 어차피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안 읽는다는 전제로 저는 학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책을 뭐 잘 읽는 애들은 그냥 집에서 책 열심히 읽으면 되지 뭐, 그렇죠? 책 열심히 읽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안 읽던데. 우리 애들은 책 아예 안 읽던데. 그래서 책 안 읽는 거 이제 그래요. 책을 안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우리 방법이 이제 뭐냐면은 결국 글이라는 거는요.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놈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도 읽으면서 이제 이해 안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자꾸 생각하면서 내 문해력이 향상되는 게 독서라는 건데 대부분 애들은 그냥 슬렁슬렁 뭐 학원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뭐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정보를 찾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영상 딱 보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활자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세대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우리도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 딱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굳이 내가 텍스트를 독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애들한테 지금 이거를 시험 본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시대에 안 맞는 그런 평가일 수 있지만 애들이 이런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이런 훈련을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애들이. 할 일이 없어요. 아예. 예. 그래서 우리 그 기판항에서는 요거를 강제로 시키는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하거든. 자발적으로 어차피 안 해. 자발적으로 하는 애들은 지가 벌써 뭐든지 텍스트를 읽을 때 궁금하면 벌써 물어봅니다. 무슨 뜻이야? 막 궁금해해. 예? 그런 애들은 어차피 학원 안 다녀도 되는 애들이고 혼자 하면 되고 걔는 혼자 공부해가지고 저기 서울 과거 가가지고 서울대 가면 되고 내 알바가 아니고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유튜브나 보면서 이제 낄낄거리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판학문회원은 강제로 이걸 시키는 이거. 그럼 이걸 어떻게 시킬 건데 니네는 이걸 강제로 어떻게 시킬 건데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기판학문회원. 간단합니다 그냥. 그냥 우리 학원에 오면 그거 하게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풀학습법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애들이 국어에서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국어에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지 3개를 지우고 이 2개 사이에서 혼동하다가 하나를 찍어. 근데 어떻게 운 좋게 맞았네? 그러면 넘어간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온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맞았다는 건 수학에서 맞았다는 건 풀이 과정을 다 썼다는 걸 의미하지만 국어에서 맞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얘가 주제가 뭔지 얘가 어디가 정확하게 틀린 건지를 몰라도 우리가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잖아요. 전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필로. 그러니까 국어는 어차피 오지선다지만 사실상 선택지 3개를 지우고 50%의 확률로 찍을 수 있는 과목이 국어라는 거예요. 수학은 풀이 과정을 쫙 써야 돼. 수학은 아름다운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국어에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국어에서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 풀이 과정을 쓰는 거다. 이거예요. 자, 문제를 풀었는데 지가 틀렸어.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해설지를 읽는 거야. 해설지를 왜 읽냔 말이에요. 해설지를. 이 해설지 읽으면 내 문해력이 막 향상되나? 예.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풀리는 건 풀어. 안 풀리는 거는 그냥 해설지 봐. 그럼 내 수학성이 막 향상돼요? 아니죠. 안 풀리는 수학 문제도 끝까지 풀어보려고 막 끈질기게 매달려야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학에서 해설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어는 틀리면 해설지 읽어. 해설지를 왜 봐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은 해설지에 있는 풀이 과정을 내가 쓸 수 있으면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맞죠? 영어는 해설지에 있는 그 영어 해석만큼 내가 가장 그 해설지에 있는 해석에 근접하게끔 해석할 수 있으면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국어는
이 해설지를 내가 쓸 수 있으면은 향상되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어우, 충격적이야. 왜? 어차피 국어라는 건 뭐예요? 세 개는 아닌 것 같고, 뭐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4번 같아. 맞았네? 넘어가. 이거였는데, 갑자기 제가 해설지를 쓰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그렇죠? 자, 국어는 뭐라고요? 해설지를 쓰는 거다. 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네. 그럼 우리 애들이 해설지를 써요? 안 쓰죠. 우리 애들은 왜? 찍으면 되는데 뭔 해설지를 써. 찍으면 되는데 그냥. 수학은 해설지를 안 쓰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쓰는 거고. 국어는 뭐 해설지를 왜 써?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원이 이제 그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개념 학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여기 지금 하나의 문장은 몇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문제 나와 있죠, 지문. 문법도 나중엔 다 지문입니다, 문법도. 그랬을 때 애들이 요 문제를 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어떻게 돼 있냐? 요 지문과 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지를 주는 거예요, 해설지를. 그럼 애들은 처음에 해설지를 못 쓰니까 요 빈칸을 채워 넣으면서 풀이과정 학습, 국어의 풀이과정, 국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사고하게 만드는 게 우리 프로그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요. 이 학습 방법이 기파랑문예원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아, 감동적인 이야기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기파랑문예원 검색을 했는데 어떤 유튜브인가 누가 우리 기파랑문예원에 대해서 기파랑문예원인 것 같아. 기파랑문예원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초등학생들을 수능 문제 풀리는 학원에 보내야 할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수능 문제 풀리는 학원? 우리가? 참나. 우리가 수능 문제 풀리는 학원이면 초등학교 때 문법을 가르쳐야죠. 문법이 제일 돈 되는 시장인데. 초등학생 애들 모여봐. 문법 외워.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또 외워. 그런 거 가르쳐야죠. 수능학원이면. 왜 안 해요? 수능학원인데 문법이 중요한데 왜 안 하죠? 네. 우리는 문해력 학원이에요. 무슨 수능 문제를 풀려 우리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우리가 시키는 거고 요 지문을 못 만듭니다. 누구도. 네. 왜냐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요. 저걸 만들려면은 연구원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학원인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수능 문제 푸는 학원이래.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초등학생 모아놓고 스타 강사 유명한 스타 강사 불러서 수업하면 되겠네 그냥. 예. 아 그래요. 열변을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수능 문제를 푸는 학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 선택지 3번 문제의 선택지 하나에도 해설지가 있다니까요. 해설지가. 결국은 해설지를 쓰는 작업이라니까요. 이게 결론은 해설지를 쓰는 작업이에요. 요걸 이해해야 돼. 예. 그러면 얘가 이제 글을 바라보는 눈이나 이제 지문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 연습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예. 근데 고3들 맨날 모의고사만 풀잖아. 모의고사만.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2번 같은데, 1번 같은데 이러면서. 고3들 모의고사 푸는 건 다 시간 낭비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국풀 학습법, 국어의 풀이 과정의 학습법이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풀 학습법이 우리 기파랑문예원의 학습 철학이다. 학습 철학을 넘어서 국어라는 건 뭐다?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리면 해설지 읽고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하는 그런 학습법은 잘못된 학습법이고 해설지를 내가 쓴다.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근데 그걸 애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설지에 근접하게끔 애들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초등 할게요. 우리 초등은 3년 완성으로 해서 이 5개 레벨로서 6개월 1년 과정으로 교재 수준이 이제 높고 무학년제로 이제 입학 테스트가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커트라인은 30점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2개월마다 보는 입학 테스트와 학원 평가는 난이도가 똑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컨셉이 뭐냐면은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초3은 무리야. 해보니까 초3은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외국인이잖아요. 아직 한국인이 아니야 초3은. 외국인한테 뭘 가르쳐? 집에서 그냥 책이나 읽어 아무거나 굴러다니는 거. 그런데 이 초4짜리가 이 30점 맞고 들어와서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3년 동안 무려 18번을 보고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이 3년 전엔 30점이었는데 졸업할 때는 이렇게 80점 수준까지 90점까지 가는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봐가지고 말이야 애들을 말이야 울게 만들고 말이야 이런 상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3년 동안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직접 다 출제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의 점수가 올라가게끔 맞죠? 그래야지 학원이 의미가 있지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들어오면 6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해서 계속 뭐예요? 진급 시험이 계속되는 우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떨어지고 붙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요 아이들이 여기까지 다다를 수 있게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30점이 이 8, 90점대까지 간다는 거는 힘듭니다. 사실은 한 50점 스타트 해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풍월주를 기파랑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 이유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학원을 다니는 동안은 우리 학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문해력, 순수한 문해력을 물어보는 이 시험에서 여기까지를 목표로 가겠다지 이 얘기죠. 그리고 졸업하면서 이제 수능을 보겠다는 건데 요것 때문에 이제 수능 학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수능에서 그 문학, 비문학 영역이요. 정말 그 문해력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전에 우리 수능 국어 영역의 명칭이 언어 영역이었어요. 언어 능력을 묻는 시험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국어 영역 이름이 바뀌었지만 문제 유형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 지금. 예. 그래서 결국은 글을 잘 읽어내는 아이들이 수능에서도 점수가 한 3등급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3등급을 목표로 3등급이 안 나면 3년의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주겠어. 이런 말은 없어요. 예.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졸업하는 겁니다. 그냥.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 보니까 입학 테스트가 탈락하면 2개월 후에 이제 응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효 기간은 6개월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시중 독해력 문제집 뭐 이런 거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문제집을 풀어보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3번 같은데 3번 같은데 이렇게 푸는 거. 틀리면은 해설지. 해설지 왜 읽어? 해설지 읽으면 내 독해력 향상되나? 시간 낭비. 예, 그래서 대부분 애들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약. 그러면 우리가 요약을 왜 시킬까? 요약을 시키는 이유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려고 요약을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으면은 못 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입학을 시켜. 근데 입학 못 할 수도 있지. 못하는 애들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수학 영재더라. 입학 테스트 탈락한 애들은 수학 영재들. 수학 영재들은 국어를 싫어해. 수학 영재는요, 국어 안 해도 돼요. 수학, 과학 해서 과거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학 영재들은 못 다녀. 우리 학원은. 그 밑에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공부하고 자, 뭐예요? 6개월 동안 2개월마다 진급시험을 보는 거지. 응? 이 평균을 잡아. 그리고
매주 주간 평가를 보는데, 요게 이제 숙제를 답은 안 줘요, 숙제를. 답을 지가 찾아와야 주간 평가를 잘 볼 수가 있어. 답을 찾아오려면 지가 막 여러 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숙제 점수를 반영을 해. 그래가지고 진급을 시키는 거예요, 6개월마다. 떨어지면은 특강 과정으로 보내. 그래서 6개월 특강을 해. 또 떨어졌네? 또 특강을 또 보내. 2번 보내. 그럼 총 8개월이야. 그래도 진급 못했어. 그러면은 걔는 수학 영재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떨어졌어, 결국 얘가. 그러면은, 뭐, 딴 데 갈 데도 없고, 프로그램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들었던 과정을 한 번 더 듣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것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들이 화랑반에 이제 들어갔어요. 화랑반에 들어가서, 이제 원화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원화 한 4개월 차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학원을. 너무 어렵다고 우리 아들이 욕을 하면서 막 제가 수학해라 그러면서 그만뒀는데 나중에 다시 시험 봐서 원화에 또 들어간 거야. 근데 얘가 원화 1에서 4권 공부했는데 또 원화 들어가서 또 1에서 4권 또 공부했어. 2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더라고. 내가 2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차피 뭐 이해도 못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다니는 동안에는 열심히 이제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향상이 됩니까, 솔직히. 그렇죠? 책 읽어왔니? 그냥 뭐 읽었어? 뭐 토론해봐? 막 떠들어. 글 써봐? 책도 안 읽었는데 글 써. 이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5년 했는데 글을 못 읽어, 애가. 많잖아요, 이런 애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학원에 들어오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힘든 게 필요하지 않냐. 안 그러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닐 때는 열심히 해라. 그리고 안 되면은 그만두는 거지 뭐. 수학에 집중하다가 또 여력 되면 다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은 이제 특징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논술하고 문해력 수업이 있고 대부분은 독서논술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문해력 수업이 뒤에 좀 딸려 있고 여기 클리닉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워크북 서바이벌을 통과 못한 아이들은 여기 좀 남아서 좀 더 하는 거. 주 1회 2시간 반 수업이지만은 한 주 1회 한 3시간 정도 진행된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은 이제 책이 쉬워. 왜냐하면 이제 컨셉을 처음에 잡을 때 기파랑문해오는 이제 영재 막 이러는데 책이 왜 이렇게 쉬워? 이거는 뭐 애들 읽는 책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초등 때까지는 이 책에 대한 흥미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 때까지 책에 흥미 못 붙이면은 뭐 중등 때는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등 책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해 쪽이 좀 어려우니까 지문이, 그러니까 짧은 지문이 어려우니까 긴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건너뛰었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이해로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앞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우리 특징인 이제 글쓰기. 그래서 글쓰기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첨삭을 하고 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어차피 첨삭한 거 엄마만 본다. 뭐 이런 얘기죠. 애들은 그냥 보고 내가 띄어쓰기 맞춤법 틀렸네. 뭐 요 정도 느낌이니까 단순히 첨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쳐쓰기 클리닉이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쓴 글을 바탕으로 해서 고쳐 쓰는 이런 이제 클리닉을 우리가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글을 자기가 고쳐 쓰면서 글쓰기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휘도 우리가 다 선정도서에 있는 어휘도 우리가 다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선정도서에 있는 어휘를 우리가 연구원들이 지금 다 찾는다는 얘기는 이 책이 지금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간 책이냐. 예? 선정도서에서 필요한 어휘를 지금 다 정리해놨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어휘를 애들이 공부한 다음에 또 이 선정도서를 읽으면은 이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휘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독서 퀴즈도 우리가 2주 동안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주 차에 올 때 다시 한번 이 독서 퀴즈를 풀게 함으로써 애들이 책을 한 번 더 읽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좀 초등스러운 문제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능의 문제 유형을 염두에 두고 다 만든 거다. 그래서 정작 수능 문제를 풀리지 않아도 이런 우리 그 독서 논술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의문문이라고 해서 이 문학적 개념들도 이 책에서 이렇게 찾아오게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 독서 논술을 통해서 수능적 문제 유형, 문학적 개념까지 다 정리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수업을 이렇게 독서 논술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많이 하지만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이 문해력이라는 수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해도구 14가지라는 문해도구를 만들어서 이 14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가 글을 잘 읽을 수 있어. 나름대로 이제 만들었어요. 1번이 이 주어 서술어를 찾는 게 문해도구 1번이에요. 그래서 매주 이 색다른 문해도구들을 배우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문해력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주어 서술어를 공부를 선생님하고 하고 뒤에 이제 워크북 서바이벌에서 주어를 찾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주어를 찾아보는 건데, 보통 주어를 찾으라 그러면 애들이 우리는 비트코인은 국립공원은 고고학자들이 일반인들은 이렇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는 이 주어야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애들이 찾고 선생님이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은 걔의 문해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뭔 도움이 되겠어? 중요한 거는 얘가 뭐예요? 요 문장 속에서 그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의미 속에서 파악하는,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연습을 얘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얘가 대충 우리는 찍었는데 선생님이 우리는 이야 하면 동그라미 치고, 요런 수업은 시간 낭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네 요거 5개 주어가 뭔지 찾아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애들이 찾아오면은 선생님이 요거를 보고 하나도 틀렸어. 그러면은 몇 번 틀렸는지 얘기 안 해주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통과돼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정말 주어 찾으려고 지문을 굉장히 여러 번 읽지 않겠어요? 그렇죠? 반복과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맨 처음에 하나 틀렸는데 두 번째 올 때는 맞았던 거 다 틀려가지고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애들을 자꾸 다시 하면서 트레이닝 시키는. 그러면 선생님이 중간중간 이제 코칭하는 그런 그 워크북 서바이벌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애가 찾겠어요. 그렇죠? 저는 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뭐가 중요해요? 예, 이게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라는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가 뭐고, 이 문장의 의미 속에서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내가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밑줄 우리는 찍치고 선생님 우리는 이야 동그라미 찍치고 넘어가, 이런 거는 수학에서는 돼. 왜? 수학은 맞으면 풀이 과정이 맞은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고 요걸 다 답을 못 찾은 애들은 남아서 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배웠던 이 문장들은 집에 가서 숙제로 명제 판단해서 또 나와요. 또 나와. 지문이 반복돼. 지문이 반복되면서 요 명제를 통해서 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다소 어려운 숙제를 집에서 해와야지 이 답을 찾아와야 주간 테스트를 잘 볼 수 있다.
예. 주간 테스트를 잘 봐야 진급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은 답을 내가 찾아와야 된다. 그러려면은 읽고 또 읽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해갑니까? 이게 사실상 국풀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가 수능에서 독서 비문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수능에서 독서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명제 판단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혼자 하는 게 힘들어서 우리가 이 명제 판단과 관련해서 이 숙제 클리닉을 또 진행을 하니까 학원에 와서 숙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해력을 이제 끌어올리는 게 우리 기파랑 초등의 프로그램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입학 테스트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요. 뭐 떨어질 수 있지 뭐, 그쵸? 예. 그 다음에, 숙제, 주간, 숙제 검사, 피드백 문자 전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초등 끝났네? 예, 중등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 될 거잖아요. 어차피, 그쵸? 중학생들도 지금 있고, 얘들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중등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입학 테스트가 있고 2개월 떨어지면 2개월 후에 성적 유효기간 6개월이고 여기는 이제 학년별로 레벨이 있어요. 학년별로 3개 레벨이 있고 예상 커트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년별 레벨별로 정원이 좀 다르고 그렇죠. 역시 주간 테스트, 숙제 검사, 학원 평가 평균을 잡아서 승급과 강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아람반으로 왔어. 6개월 동안에 그 평가를 해서 나래반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가원반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6개월마다.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애들이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 수준은 이게 고1이다 그러니까 고1 우리가 중학교 것도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 이게 아니고 고1 수준의 문해력, 글을 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중등 과정에서 어느 정도 끝낸다. 이런 컨셉입니다. 문해력을. 예. 자, 그러면은 중등에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사실 기파랑 초등에서도 중1 애들이 다닐 수 있어요. 초등도. 예. 기파랑 초등의 기파랑반 레벨이 굉장히 높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중1 레벨보다 높습니다. 초등 기파랑반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학원에서 이제 안내를 받으면 되지만 중등은 본격적으로 내신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중등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중등에서 책이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너무 읽고 싶네. 코스모스 이건 좀 아니거든. 자, 어쨌든 간에 자, 중학교쯤 되면 이제 얘는 독서 흥미 단계는 아니야. 결정이 됐어, 이미. 미안하지만. 책 안 읽는 애. 1년에 한 권 읽는 애.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이미. 그래서 책 읽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중등은요. 슬로우 리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실상의 그 비문학 독해를 한다는 생각으로 긴 글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읽어. 2달 동안. 그래서 한 주에 한 50페이지 정도? 얼마 안 되죠. 조금이죠. 예. 근데 얘들이 총균세를 일주일에 50페이지 읽어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대충 읽어올 텐데. 그쵸? 그래서 읽어오는 게 아니고 요약을 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독서의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대충 읽을 거잖아. 그러니까 요약을 해오라고. 레벨반에 따라서 요약하는 장의 수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단계는 넘었다. 독서라는 거는 취미 독서는 집에서 혼자 하면 돼요. 그냥. 취미 독서는 그냥 혼자 하면 됩니다. 우리 학원은 슬로우 리딩 요약 훈련을 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사성어도 있네. 고사성어 같은 경우는요. 한자 4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자 하나만 잘 알아도요. 기억나요, 이게. 그래서 그 핵심 한자어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관련된 영어 단어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까지 시켜주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성어를 공부하면은 나중에 고사성어가 잘 기억이 됩니다. 물론 테스트도 보고 우리가. 그런데
요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지. 요약을 어떻게 해요? 우리 요약 못하는데 요약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총균세 한 개의 장이 있으면 소제목이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시어를 이 보기에서 찾아서 넣고 제시어가 무엇에 대한 얘기냐 쓰고 그것이 어떻게 왜 해당하는 내용을 써요. 그럼 이게 뭐야? 요 소제목의 소주제가 됩니다. 그럼 이 소주제를 이렇게 파악을 하게 만들고 묶어 비슷한 내용이냐 아니냐 묶어주고 이 중에 뭐가 중요하냐를 판단하게 만드는 박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 지금 처음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빈칸만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가 네이버 신문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읽을 때 첫 단락을 읽으면서 첫 단락이 소주제가 뭐지? 두 번째 단락은 소주제가 뭐지? 이 두 단락 간의 관계가 뭐지? 이 두 단락 중에 어떤 게 더 중심 내용이지?를 파악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물론 그게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고 그게 파악이 된 사람들은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머릿속에 거의 구조적으로 박히게 되면서 다 내용이 떠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문해력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따라가면서 소제목의 소주제와 관련성과 중심 내용을 묶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바로 요약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글을 읽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조도의 빈칸에 이제 구조 비슷한 내용과 중심 내용을 파악을 했으니까 집어넣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총균세 요약이 끝나지 않고 이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또 해요. 글쓰기 800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문제도 다 우리가 총균세 지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약간 대학 논술 문제랑 유사하게 이렇게 또 논술 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글쓰기를. 그 다음에 또 끝나지 않아서 총균세가 계속돼. 한번 책을 선정하면은 그냥 책을 요약시키고 읽고 테스트 보고 요약하고 글쓰기 하고 또 뭐예요? 비문학 학습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총균세 지문을 가지고 요 뭐예요? 국풀, 지문 분석, 그리고 이렇게 내용, 소주제 정리, 그리고 나아가서 구조도와 요약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이제 선정도서를 가지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비문학까지 학습을 한다. 기본 이제 바탕은 우리 국풀 학습법.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나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 동안 가지고 다니는 개념서를 한 권 봤습니다. 밖에 개념서가 있나요? 밖에? 없나? 있죠? 그래요. 가면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요런 이제 개념서가 있어요. 이 개념서는 우리가 3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중1, 2, 3, 3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 개념서 3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이상 개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개념을 끝내고 요 개념서는 그 학교에 절대 가져가면 안 돼. 애들이 훔쳐갑니다. 예, 너무 좋아가지고 보세요. 이건 지금 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서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문학도 마찬가지야. 뭐예요? 문학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만들고 있죠, 아이들을. 그렇죠? 예. 요게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해설지다. 얘기했죠? 요게 해설지인데 해설지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빈칸으로 이렇게 초반에는 쉽게 해준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문제 분석 다 뭐예요? 이게 해설지다. 해설지지만 따라가면서 이 해설하는 방법을 수학도 맨 처음부터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기본 예제를 풀면서 수학의 풀이 과정을 쓰게 된 거지, 얘가. 지금은 미적분 문제가 나와도 막 A4 2페이지에 걸쳐서 막 풀이 과정을 쓰는 애가 돼버린 거야. 충격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이런 걸 쓰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죠? 예. 완전히 뭐 압도적이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지문 분석들. 그쵸? 예, 요런 거. 우리 학원은 요런 걸 만드는 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지금 제가.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이 해설지 쓰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 훈련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냥 뭐 수능 모의고사나 풀리고 수능 학원 이런 오명은 적절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고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내신은 아까 얘기했죠. 한 달 반에서 2달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한 달 반이라고 하면 1년에 4회니까 1년에 6개월은 뭐예요? 달달달달 암기하는 기간이야. 6개월은 달달달 암기하는 기간이에요. 왜냐면 암기도 채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 달달달 암기하는 그 6개월의 기간만 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는 못 풉니다. 예, 변별력 있는 문제는 결국 문해력이 돼야지 풀 수 있어. 그럼 6개월은 내신이고 나머지 6개월은 뭐냐? 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국풀학습, 해설지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실 중등 내신은 고등 내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중등 내신은 차원이 달라요. 중등 국어는요. 사회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등 국어는. 그냥 여러 사회 문화 뭐 이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냥. 예, 그래서 중등 국어는 그냥 사회 과목이다. 그냥 외우면 그냥 A 나온다 이겁니다. 하지만 고등 국어는 일단 2등까지 해야지 1등급이 나옵니다. 반에서 2등. 그렇죠? 고등 국어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중등하고는. 그럼 우리가 중등에서 내신을 할 때 고등 내신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중등 내신을 해야지. 중등 내신 자체는 어차피 사회 과목인데 뭘 그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중등 내신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 우리 애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반에서 몇 등 할지 아세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몇 점 정도가 반에서 2등일까? 98점입니다. 예, 98점. 그러니까 평균 98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균 90점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평균 98점 정도 맞았어. 이러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1등은 나오겠구나. 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고 갈 거냐, 자사고 갈 거냐 이런 걸 나중에 판단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한테 가서도 중학교 때 우리 애가 반에서 몇 등 하냐, 전교 몇 등 하냐 이걸 알아야 내가 일반고 가서 자사고 갔을 때 몇 등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척도가 뭐다? 내신입니다. 예. 그 내신은 일단은 좋은 점수를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이 고등 내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6개월은 내신 달달달 암기하는 기간이고 6개월은 문해력을 쌓아 올려놔야지 결국 고등학교 때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제가 아까 문해력 학습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내신은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내신은. 내신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고등 내신이라는 건 결국 뭐야? 자기가 내신의 계획을 잘 세워야 돼. 판에서 2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전교 15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신 계획을 잘 세워야 돼. 옛날에는 전교 1등 했었어야 되거든. 의대 가려면 전교 1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교 15등이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1.0이니까. 1.1까지 괜찮아요. 1.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이 고등 내신이고, 그다음에 낯선 작품을 감사하는 능력이 고등 내신이니까 우리가 중등 내신에서 고등 내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보자는 거예요. 기파랑은. 기파랑은 앞서 나가니까. 예. 나아가서 기파랑 3년을 끝내면은 고등학교 때는 혼자 공부하는 거죠. 혼자 공부하면서 필요하면 내신만 조금 도움받는 거지. 예.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도움받으려고 어차피 국어학원 갔어. 근데 우리 학교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래. 우리 학교 애들이 한 100명 앉아있네. 근데 그 중에 어차피 1등급은 예를 들어서 한 15명 정도 돼. 그럼 나머지 2, 3, 4, 5등급이라는 얘기인데 그 속에서 얘가 얼마나 이런 것들의 능력이 됐을 때 1등급이 나오는 거지 그냥 뭐 그 수업만 듣는다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신 때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는 우리가 이제 내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회 과목이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한테 배우고 외워서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등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습.
일단 우리가 미리 그 내신 부분을 분석해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냥 수업 들은 걸 외우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분석을 해, 그 작품을. 예,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해, 선생님이. 그리고 얘가 자기주도적으로 잘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수업 시간에 자기주도학습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예, 중등은 주 1회 3시간 반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내신 수업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이 자기주도학습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제가. 예. 요게 통과 못한 애들은 남어, 아니면 주중에 오게 만들고, 그리고 내신 대비 직전 수업을 하겠죠? 그런데 98점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개별 내신 분석을 한다, 요거예요. 예,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신 수업이라는 거는 보통 얘들아 받아 적어, 밑줄 쳐, 은유법이야, 밑줄 쳐, 반어법이야, 외워,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교재는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질문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교재 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지가 먼저 정리를 하는 거야, 작품을 스스로. 그리고 작품을 자기주도적으로 자기가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을 자기가 학생이 써오는 거예요. 해오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들은 요렇게 해온 걸 바탕으로 주간 테스트를 보고 잘 해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수업 시간에 애들이 이제 이 문제보감이라는 이제 기본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어. 요 심화는 요거 숙제고,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애들을 앞으로 한 명씩 불러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습을 잘 했니? 자습서 해당 범위나 평가문제 해당 범위까지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간 테스트 점수, 문제 보관 문제 푼 거, 오답 분석한 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낮으면은 나오면 되죠, 뭐 깔끔하게. 그래서 얘가 자기주도적으로 내신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지금 혼자 마치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신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 직후 클리닉을 하거나 주중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스스로 내신을 잘 설계하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중등 과정 자체는 사회 과목이니까 그거 자체에서 뭐 할 건 없고, 시험 직후 개별 분석표도 이렇게 제공해서 얘가 뭐가 부족한지를 매번 분석을 해서 내신이 이제 98점에 가깝게끔 목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다 드렸네요. 입학 테스트 QR코드가 있네. 그래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수업 설명 다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입학 테스트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입학 테스트를 안 보더라도,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것이 결국 뭐다? 그 해설지를 쓰듯이 그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 훈련을 많이 했을 때 우리 문해력이 향상되고, 그렇게 쭉 공부를 해나가다가 중학교 때는 내신 기간 6개월은 그 내신 학습, 달달달 외우는 기간, 나머지 6개월은 우리 그 해설지, 문해력 학습을 꾸준히 해둬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반에서 2등까지 주어지는 그 1등급, 수능 1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귀파랑의 내신은 단순히 그냥 사회 과목인 중등국어는 별로 관심이 사실 없고, 그보다는 얘가 내신 범위를 스스로 공부해오고 스스로 문제를 풀고 스스로 오답 정리를 하면서 내신 관리를 할 수 있는 애인가를 우리가 자기주도적으로 계속 평가해서 그런 애로 만들어서 고등을 올리겠다라는 게 우리 귀파랑 중등의 내신 컨셉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뭐 설명한 내용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워낙 뭐 깔끔하게 설명을 또 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제 강의가 많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디스쿨에서 또 인터뷰한 거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 애기들이 봐야 돼. 근데 애들이 봐도 뭐 안 할 거예요. 근데 애들이 사실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하여튼 제가 설명에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우리 끝나고 이제 밖에 교재 있잖아요. 그렇죠? 교재도 보고 밖에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 저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와서 질문을 개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